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희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잖아요. 준비만 잘 한다면 인생 고민 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또 저희와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고요.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인생 설계 원픽 지금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로는요. 생생 라이브 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장석현 전문가님께서 알찬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석현 전문가님께서는 노후 준비의 필수 치매 간병보험 제대로 준비하기라는 주제로 또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그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보험을 잘못 가입하였어? 네, 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보험계의 궁예 장석현입니다. 오늘 알아볼 강의 내용은 치매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말년에는 본인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만드는 질병, 바로 치매입니다. 네, 통계 자료를 좀 볼게요.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뭔가라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2위가 암입니다. 그리고 43% 독보적으로 이 치매가 가장 두렵다라는 설문을 많이들 하셨고요. 그리고 연령별 치매 유병률을 한번 살펴보면 60대에서 이제 0.6%로 시작해서 85세 이상이 되면 38.61%가 치매 유병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85세 이상 노인 환자 중에 10명 중 4명 가까이는 이 치매를 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통계 한번 볼게요. 치매 환자 수와 그리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나타낸 통계인데요. 여기 보시면 2020년, 2020년도에 이미 치매 환자가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80만 명이라고 숫자를 얘기하니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택시 대수가 30만 대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택시보다 3배 이상 많은 치매 환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거주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년 뒤인 2050년도가 되면요. 이 치매 유병자는 300만 명 이상으로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면 돈은 얼마나 들어가느냐? 15년 기준입니다. 치매 환자 1인당 관리 비용이 연간 2천만 원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럼 지금은 22년도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 들어갈 걸로 예상되어지고요. 그리고 2050년도가 되면 무려 4천만 원 가까이 이 치매 환자 한 명을 돌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4천만 원 가량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사망할 때까지 평균 생존 기간이 한 12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10년으로만 계산을 해도 2050년도가 되면 치매가 걸린 분이 사망하는 데까지 돌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4억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요? 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에 대한 리스크는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이 치매보험 어떤 보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치매를 검사하고 진단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 임상 치매 척도 검사라고 하는 이 CDR 검사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으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점수가 0점에서 5점까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0이나 0.5점은 건망증은 조금 심각한 수준이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정상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DR 1부터 이제 인지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경증 치매로 분류를 합니다. CDR 2에서는 중등도 치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CDR 3 이상은 중증 치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 CDR 검사 3점을 받았다라고 하면 중증 치매에 해당돼서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진단금들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가급여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경증 치매 진단금 CDR 1점을 받으면 보험회사에서 약속했던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특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등도 치매 진단금 2점을 받았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특약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치매 진단금은 말 그대로 CDR 척도 3점 이상일 때 일시금을 받고요. 그리고 중증 치매가 걸리고 나면 또 특별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중증 치매 때부터는 간병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사망 시까지 매월 100만 원을 간병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일시금도 드리고 간병비도 드리고 이런 형태의 특약들이 있습니다. 지금 알아본 특약들이 이 치매 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보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보장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몇 가지 플랜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경도, 중등도에 대한 집중 보장입니다. 치매가 중증으로 가지 않고 좀 경미한 단계였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이거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가급여 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항목은 CDR 점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잖아요.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 지로에 보면 장기요양보험료라고 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장기요양보호 그 나라에서 정해놓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재가급여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장기요양 등급도 1에서 5등급까지가 있는데 어떤 등급을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등급을 받으셔도 집에서 나라에서 시행하는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이나 간호, 야간보호, 이런 단기보호 등을 신청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재가급여 서비스로 나라에서 와서 해주거든요.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됐을 때 매월 50만 원씩 월 1회 한도로 50만 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단계 때는 사실 요양원에 들어가기는 그렇고 집에서 이제 가족분들이 보통 간호를 많이 하시는데 집에서 간호할 때 쓰기 좋은 특약이 이 재가급여 지원금이라는 거고요. 요 50만 원을 받게끔 보험료를 한번 구성을 보면 일단 기준은 20년 납입 90세 만기로 설정을 했습니다. 보험료는 20년 내고요. 보장은 90세까지만 받게끔 되어 있는데 좀 특이하죠. 90세. 보통의 일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100세 만기로 설정을 하지만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 90세 이전에 대부분 발생을 하기 때문에 90세 만기로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료를 한번 보면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40세 남성분들이 25,000원부터 시작해서 50세 남성이 32,000원, 그리고 60세 남성이 42,000원이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40세 여성이 32,000원, 50세 여성이 41,000원, 60세 여성이 55,000원입니다. 여성분들이 조금 더 비싸죠. 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발병률이나 위험률이 여성분들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보험료가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경증 플랜이고요. 두 번째 플랜입니다. 중증에 대한 보장을 집중적으로 하실 때 사실 이때가 가장 간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가족들이 집에서 더 이상 간병하기에는 좀 힘들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거의 요양원에 요양시설로 보내서 간호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CDR 척도 3점을 받았을 때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사망 시까지 계속 지급되는 거예요.
요 특약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별로 비싸진 않아요. 40세 남성분들 22,000원, 50세 남성분 29,000원, 60세 남성분 41,000원, 그리고 40세 여성분은 34,000원, 50세 여성분은 44,000원, 60세 여성분은 58,000원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특약들을 가입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아주 기본적인 플랜입니다. 경도 치매를 진단받았을 때 750만 원의 일시금을 지급받고요. 중등도 치매, CDR 척도 2점일 때는 다시 7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중증 치매가 진단됐을 때는 1,500만 원이라는 일시금을 지급받게 되고요. 플러스 사망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이 간병비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기본 보장 플랜이에요. 이렇게 구성했을 때 40세 남성분들은 5만 1,000원, 50세 남성분들은 6만 6천 원, 그리고 60세 남성분들은 9만 원 정도, 40세 여성은 6만 원, 50세 여성분 7만 5천 원, 60세 여성분은 거의 10만 원에 달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세 가지 플랜을 말씀드렸는데요. 보험에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의 개성에 맞게 그리고 내 상황에 맞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이 플랜별로 어떤 상황에 적용하면 좋은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플랜 1번 같은 경우에는 경증 중등도 치매 보장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이 치매에 대한 치료제가 워낙에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거기 때문에 이 경증이나 중등도 단계에서 더 오래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플랜 1번을 선택하시면 좋고요. 나는 그런 보장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플랜 1번. 그리고 경증일 때, 뭐 중등도일 때는 가족들이 간병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나중에 정말로 심각해졌을 때 요양원을 갔을 때 내가 간병비가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플랜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번이었죠. 경증에서도 어느 정도의 진단금을 받으시고 중등도도 받고 중증에서도 진단금도 받고 생활비도 받고 이렇게 기본적인 플랜을 원하시는 분들은 플랜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보험하면 가성비라는 걸 많이 따지시잖아요. 그래서 경증과 중증 치매 모두 보장받고 싶은데 보험료가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플랜 1번과 플랜 2번을 같이 가입하시게 되면 경증에 대한 보장도 받으시고 중증에 대한 보장도 받으시기 때문에 보험료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플랜을 한꺼번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매 유전력이 좀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머님도 치매, 할머니도 치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장을 좀 튼튼하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랬을 때는 플랜 1번과 플랜 3번을 선택해서 같이 가입을 하게 되시면 경증에 대한 보장도 충분하게 받으실 거고 그리고 중등도를 거쳐서 중증으로 가기까지도 보장 아주 탄탄하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렇게 골라서 플랜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질병 후유 장애라는 특약이 또 있어요. 이런 특약을 활용하시면 치매에 대한 보장을 또 받으실 수가 있고 요즘에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고 해서 물론 갱신형인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내가 간병이 필요할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그런 특약들도 있기 때문에 보험 선택하실 때 아무렇게나 그냥 막 선택하시지 마시고요. 잘 확인해 보시고 잘 알아보시고 좋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치매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보다도 주위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좋은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해당 강의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장석현 전문가님과는 오늘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핵심만 쏙쏙 모아서 정리해봤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겠죠. 오늘 선택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상현 전문가님, 구종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어떤 게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공개가 됐는데요. 고령화 시대 보험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출산 고령화 취업난이라는 이야기가 정말 흔히들 알고 있는 이야기가 돼버렸는데요. 어린이 보험은 이제 30세 만기가 아니라 100세 만기로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연령대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알고 가야 될 정보가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 앞서도 확인했지만 이게 치매. 근데 문제는 그 20년도만 해도 벌써 치매 환자가 8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치매 보험에 대한 상품, 그러니까 상품 자체도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상품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의지와 다른 상품을 또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치매 보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가족 패턴 자체가 요즘은 자녀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뭐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대부분 독립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간병을 해줄 사람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굉장히 이슈가 많은 간병인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출산 시대에 맞춰서 이런 보험 꼭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전문가님은 어떤 이유로 이 주제를 선택해 주셨을까요? 요즘에는 이제 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약 같이 만성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약물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건강체 보험이 아니라 유병력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들 있으세요. 근데 이 유병자 보험 또한 굉장히 시장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판매되는 상품 또한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셨을 때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또 피해야 되는 유병자 보험 상품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주제 선택의 이유를 들어봤는데요. 치매, 간병인 이야기 해주셨는데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아무래도 치매 보험 하면은 이제 자녀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떨까 싶은데 요 사연 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60세의 이제 어머니인데 외할머니도 이제 치매가 있으셨고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평소에도 치매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 2년 전쯤에 이제 주변에서 이제 치매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제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대로 가입돼 있는지 그걸 한번 문의를 주셨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따님이 어머니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혹시라도 어머니가 뭐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따님이 이렇게 직접 병간호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도 뭐 가입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내용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기본에 어머니가 이제 치매 보험이 필요해서 가입하신 보험이라고 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간병보험이라고 돼 있는데 장기 요양 간병비가 1급을 받았을 때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장기 요양 간병비가 1급에서 2급을 받았을 때는 또 1,000만 원. 그리고 장기 요양 간병비라고 해서 등급이 1급에서 4급을 받게 되면은 1,000만 원. 이렇게 받는 보험인데 20년 납 기준으로 보험료가 12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딱 떨어지죠. 12만 원. 보통은 뭐 몇백 원 단위, 몇천 원 단위를 낼 텐데 이렇게 좀 딱 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적립금이 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적립금이라는 거는 보상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자활로 뒀다가 뭐 만기 시점에서 돌려주는 이런 보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적립금을 그렇게 추천해 드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상품을 좀 분석을 해드리면은 여기 특약에서도 보시겠지만 장기 요양 간병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을 받으면은 보험금을 받는 거거든요. 이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거는 이제 건강공단에서 이제 그 등급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등급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1급부터 5급까지가 있는데 1급이 가벼운 거, 이제 5급이 이제 1급이 가장 심각한 상태, 5급이 가벼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치매 보험을 원하셨는데 지금 장기 요양 등급을 가입을 하셨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치매도 이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보통 이제 4급에서 뭐 5급 정도를 판정을 받으실 수 있는데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건 사실 치매거든요. 그래서 치매만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험료는 12만 원씩을 내고 계시는데 예에서 치매가 걸리면 보통 4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급에서 4급 1,000만 원 정도 받는 거거든요. 그럼 그 진행이 돼가지고 더 올라가게 되면 뭐 최대 4천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데 가입 목적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품으로 좀 준비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해결책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어떤 사례 준비해 주셨을까요? 이번에 이제 문의를 주셨던 시청자님은 62세 어머님이세요. 근데 이 어머님은 이제 한 17년 전부터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시는 장기 복용을 하신 분이신데 한 10년 전쯤에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한번 보험을 가입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유병자 보험이라는 게 판매가 되고 있지 않던 시기이다 보니까 혈압과 당뇨약을 같이 복용한다는 이유로 거절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을 포기하고 살고 계시다가 작년에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 약을 복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가입하실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이 있으니 한번 신청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제 급하게 보험을 가입을 하신 내용이신데요. 가입하신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분은 이제 20년 납입을 하고 20년 동안 보장을 받는 20년 갱신형 상품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61세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81세에 보험이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담보 내용은 이제 상해 사망 5천만 원, 암진단금 3천만 원, 유사암 진단금 1,000만 원, 뇌혈관 3천만 원, 뇌졸중 1,700만 원, 허혈성 심장 300만 원, 급성심근경색 1,700만 원, 그리고 119대 질병에 관련된 수술을 하셨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비를 가입을 하셨는데 내용은 이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고 월 보험료는 18만 9,960원으로 꽤 비싼 편으로 납입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81세에 보험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기초수명보다는 이제 보험이 빨리 끝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셔서 방송을 보시고 상담을 신청을 해주셔서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두 사례 다 요즘 같은 시기에 피할 수 없는 질병과 또 간병인의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해결책 가져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치매 보험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하기 전에 이 치매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치매라는 거는 이제 그 CDR 척도 등급에 따라서 이제 판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험료를 받는데 이제 CDR 1점, 2점, 3점, 4점, 5점으로 쭉 올라가는데 1점이 가벼운 증상 그리고 이제 5점으로 갈수록 이제 좀 심각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불과 뭐 한 5, 6년 전만 해도 이렇게 치매에 걸리시고 나서 평균 생존 기간이 뭐 한 5년, 뭐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좀 시름시름 치매로 이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각한 상태인 한 3점 이렇게 3점 정도 상태까지 가기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불과 왜냐하면 이제 3점이 됐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끔 가입을 했다라면은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1점이나 2점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끔 가입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금 많이 바뀐 게 의료 환경이라든가 이게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치매로 이제 판정을 받고 평균 뭐 한 12.5년 정도를 생존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치매 치료제가 아니라 이제 속도를 좀 늦춰주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12.5년 정도를 생존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3점 상태로 좀 심각한 상태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1점이나 2점 상태 같은 경우는 가족들하고 생활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거나 마음이 좀 아프고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3점이 되게 되면 사실 결국은 같이 생활하지 못하고 요양원이나 이렇게 시설로 모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기한이 없는 거죠. 1년이나 2년이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생활비, 의료 비용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남은 가족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형제 간에도 이제 우애가 안 좋아지고 결국은 뭐 김병에 효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치매 보험 같은 경우 요즘은 이렇게 3점이 됐을 때 내가 이제 뭐 충분하게 케어할 수 있게끔 비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가입하는 걸 좀 추천해 드리는데요. 치매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에는 뭐 크게 한 2가지, 3가지 정도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질병 후유 장애라는 담보를 가입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치매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의해서 후유 장애로 판정이 되게 되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치매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DR 척도 2점을 받게 되면은 40% 장애로 인정을 받아서요. 예를 들어서 질병의장에 1,000만 원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40%이기 때문에 400만 원을 받고, 뭐 3점이면은 60%, 뭐 4점이면 80% 이렇게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시청자님 어머님이 가입하신 LTC, 즉 장기 요양 상태가 되게 되면은 등급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 그러니까 LTC 상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치매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뭐 질병이나 상해 모든 걸 보장하다 보니까 치매 보험 치고는 좀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좀 적은 단점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가 걱정이신 분들은 이렇게 치매가 상태가 됐을 때 가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치매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보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장기 요양 상태가 되게 되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셨었어요. 보시게 되면은 1급에서 4급에 1,000만 원, 그리고 1급에서 2급이면 추가로 1,000만 원, 1급이 되면 추가로 1,000만 원 이런 상품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이제 치매가 걱정돼서 가입을 하신기 때문에 충분한 보장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보험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좀 제안을 해드렸던 사연인데요. 그러면 치매보험 보장 내용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CDR 척도 1, 경증치매로 진단을 받게 되면 5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고요. 네, 중증도로 받으면 50만 원. 그리고 이제 3점, 즉 중증치매로 진단을 받게 되면 일시금으로 이제 100만 원을 받고 추가로 매월 100만 원씩 이렇게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의료 비용을 충분히 좀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정도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가 가벼운 증상일 때는 치료 방법이 뭐 시설이나 아니면은 병원에 입원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가정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둘 다 입원을 하게 되면 10,000원에서 20,000원 그리고 가정 재가급여를 받게 되면은 뭐 30에서 9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를 해서 보험료는 한 78,000원 정도로 이렇게 보완이 가능했고요. 다음으로 또 따님이 원하셨던 게 이제 간병인 보험 뭐 가입이 가능하냐, 뭐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병인 보험을 좀 짧게 설명을 하면은 내가 이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 그러니까 뭐 다른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게 있고요. 내가 자기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그 일당을 이제 돈으로 이제 지급받는 이런 상품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직접 막 간병인을 부른다든지 이런 게 좀 불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견 교환을 해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이런 상품으로 추천을 해드렸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간병인을 보내주는 상품은 아직까지는 이게 갱신형밖에 없어요. 최대 이제 10년 갱신형 상품이 있고 반대로 간병인 사용 일당, 즉 내가 간병인을 사용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건 현재 비갱신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좀 편리성을 원하셔가지고 10년 갱신형으로 이렇게 가입을 해서 28,000원 정도에 이렇게 원하시는 치매보험 제대로 보장을 받고 간병인까지 이렇게 보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처음에 걱정했던 치매에 맞춤 전략을 만나봤는데요. 거기에 간병인 지원까지 해결책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례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분은 이제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거를 현장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기 때문에 일반 건강체 보험이 아닌 유병자 보험을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암이라든지 뇌, 심장질환, 수술비 특약을 다 같은 유병자 보험에 통합으로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들 있으세요. 그런데 암보험만큼은 뭐 혈압약을 드시거나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할증되어 있지 않은 암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이 현재 보험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이유는 이제 그런 혈압약이나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암의 발생률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암 상품은 할증되지 않은 일반 건강체 상품을 이런 약물을 드시는 분들한테 판매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을 우리가 흔히들 이제 암 무서류 상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암 상품은 이제 할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에 그냥 통으로 가입하셨을 때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진단금의 크기를 가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암보험만큼은 이제 일반 건강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혈관
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술비에 관련된 특약은 드시는 이제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드시는 기간이 길었던 짧았던 양이 많건 적건에 상관없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밖에는 없는 상태세요. 근데 유병자 보험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유병자 보험에서 알려야 될 의무사항 중에 이제 5년 이내에 암이나 뇌나 심장질환이 발생한 이력이 없고 2년 이내에 수술하시거나 입원하실 이력이 없고 3개월 이내에 신규 질병 판정을 받으신 적이 없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유병자 보험 상품이신데 그 유병자 상품 알릴 사항 중에 두 번째인 2년 이내에 입원하시거나 수술하셨던 이력을 보험사에서 이제 3년 이내에 입원 이력, 수술 이력을 확인하고 또는 4년 이내에 입원하시거나 수술하셨던 이력을 확인해서 이 입원하시거나 수술하셨던 이력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험의 할증이 더 조금되어 있는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의를 주셨던 시청자님은 약만 복용하지 수술 입원 이력은 전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할증이 가장 덜 되어 있는 입원 이력이 제일 길게 잡혀 있는 4년 차의 수술 입원 이력을 확인하는 상품으로 안내를 해드리면서 보험료를 조금 더 싸고 보장의 범위를 좀 더 크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안내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조금 더 이 표를 보면서 안내를 해드리면 기존에 있었던 보험은 이제 81세까지 보장이신데 상해 사망 5천만 원, 암진단금 3천만 원, 유사암 1,000만 원, 뇌혈관 300, 그리고 뇌졸중 1,7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3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1,700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와 119대 질병 수술비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해드린 내용을 보면 암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먹는 약을 전부 다 고지를 정확하게 한 후에 승인을 받은 내용인데 할증되지 않는 암보험으로 해서 암진단금은 3천만 원, 유사암 진단금은 1,000만 원으로 진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심포가율 수가제 개선이 되면서 높은 비용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표적항암에 관련된 특약까지 추가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81세 보험이 끝났다면 이번에는 동일한 20년 납이긴 한데 보장 기간을 90세까지로 늘려드려서 이제 나이가 드셔서도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변경을 시켜드렸고요. 보험료는 이제 월 7만 100원으로 이제 산정이 되어 있는 상태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혈관에 관련된 거와 수술비에 관련된 것도 수정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술 입원 이력이 가장 길게 잡히는 4년 차의 수술 입원 이력을 보는 상품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 내용은 뇌혈관으로만 2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으로만 2천만 원, 그리고 관련된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심장 수술비 각각 1,000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와 142대 질병 수술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드려서 보장의 범위가 조금 넓은 특약의 한도를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가입하실 수 있도록 수정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인성 질환인 혈관 질환의 보장 기간이 기존에는 81세에 끝났다면 이번에는 90세까지로 연장을 해드리면서 이제 나이가 더 많이 드셨을 때에도 보험으로 인해서 좀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월 보험료는 10만 1,170원으로 두 보험을 합쳤을 때 월납보험료는 17만 1,270원입니다. 기존에 이제 18만 9,960원보다 보험료는 줄어들었지만 보장의 기간이라든지 보장의 크기라든지 내용 면에서는 훨씬 더 좋아진 상태로 리모델링이 가능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이제 노후에도 정확한 보장 보험을 받으실 수 있도록 리모델링은 완벽하게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네, 사례를 만나보고 왔는데 약을 복용하고는 있지만 수술 이력이 없다라고 하셨죠. 리모델링 이후에 보험료도 줄이고 보험 범위나 기간은 늘리는 전략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고령화 시대 주제에 맞춰서 미지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치매부터 성인병 보장까지 전략들 만나보고 왔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오늘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요. 이 밖에도 짚어주실 핵심 포인트가 또 몇 가지 있다고요. 예,
그 치매 보험이라든지 간병인 보험이라든지 앞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치매를 전문적으로 보장을 받을 건지 아니면 장기 요양 상태까지 같이 보장을 받을 건지 그 상품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간병인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이제 간병인을 직접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좀 편하게 이제 간병인을 보내주는 게 편한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절대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뭐 그러면은 간병인이 뭐 집에서도 보내주냐 그게 아니라 간병인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렇게 활용 가능한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핵심 키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그 밖에 또 체크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제 암보험은 할증되지 않은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사실 전 보험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정 회사에서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셨을 때에는 할증 없이 암 보험 상품을 가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이 안내가 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또 특정 회사에서는 뭐 고혈압과 당뇨 약을 같이 복용하신다고 하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보험회사의 암보험의 가격 비교를 다 해봐서 나한테 맞는 보험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유병자 보험도 특정 회사에서만 그 알릴 의무 사항에서 4년치를 보느냐, 3년치를 보느냐, 2년치를 보느냐가 특정 회사별로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 보험회사를 전부 다 비교해 본 후에 가장 저렴하면서 보장의 범위가 넓은 회사를 찾는 게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각 회사마다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공부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부터 해결책, 주의점까지 오늘 두 분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공해줬던 정보들 잘 활용하셔서 좋은 선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요,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또 해결해보는 시간이죠. 검색어 Q&A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 회사에 취업하면서 단체로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기존에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과 중복 보장이 되나요? 아니면 기존 실손 의료보험을 해지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회사 자체가 복지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단체 보험 가입들을 이제 뭐 의무로 좀 많이 가입을 시켜주는데 그 중에 이제 실손보험 가입한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나 실손보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뭐 중복 보장이 되나요? 예, 이건 일단 안 됩니다. 실손보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실제로 손해본 금액, 실제로 내가 예를 들어서 받을 게 한 10만 원 정도 되면은 두 군데 가입되어 있다 해갖고 1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내가 10만 원만 받아야 되니까 뭐 배율별로 5만 원 받든 뭐 가입 금액에 따라서 어쨌든 그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례 보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복 보상은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럼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단체 실손하고 이제 개인 실손하고 연계 제도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회사에서 단체 실손으로 보상을 받다가 내가 이제 퇴직을 할 경우 그럼 일정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개인 실손으로 전환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조건이라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 일단은 5년 이상 가입이 돼야 됩니다. 5년 이상 단체 실손을 가입을 했다라면은 일단은 가입 조건이 되고요. 여기서 5년이라는 거는 뭐 여러 회사 거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한 회사뿐만 아니라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 단체 실손을 가입을 했을 때 5년 동안에 200만 원 이상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즉 200만 원 이하로 청구를 하셨으면 전환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 10대 질병으로 질병력이 없으셔야 됩니다. 10대 질병이면 뭐 암, 뭐 뇌졸중, 협심증 뭐 이런 것들이 쭉 많은데 여기서 좀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여기에 고혈압하고 당뇨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실 뭐 회사 다니면 아시겠지만 건강검진을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혈압 수치가 나도 모르게 좀 높게 나와가지고 의사의 권유로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다른데 뭐 아무데도 뭐 가질 않았지만 전환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 조건은 이제 퇴사 후에 그 한 달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 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개인 실손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다가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이 개인 실손 가입이 1년 이상, 즉 보험료를 납입을 했다라면은 중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지했다가 나중에 퇴사하면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이런 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단체 보험 중지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은 되는데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손 전환율이 한 60% 정도밖에 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지만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다 보니까 그 기간을 놓치는 분들도 많으니까 오늘 요거 잘 체크해 두셨다가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거는 만약에 지금 단체 실손보험이 가입돼 있고 건강하신 분이라면은 개인 실손 뭐 1년만 납입을 해서 중지하면은 그 뒤로 다시 뭐 그 사이에 내가 질병이 없든 무조건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 방법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중복 보장이 될 리는 없지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또 드는데요. 네,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만나볼 궁금증은요. 유병자 보험 가입한 이야기인데요. 2년 이내에 대장 용종 수술 이력이 있는데 유병자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요. 이분이 일단은 뭐 용종 제거 때문에 유병자를 가입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 뭐 만성질환 약을 복용하시거나 해서 건강체 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이시라고 예를 든다면 거기에 또 유병자 보험의 조건인 2년 이내 수술 입원 이력이 해당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걱정이신 거라면 사실은 이거는 회사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에서 이제 2년 이내 수술 입원 이력이 되어 있으면 가입이 안 되는 건 맞는데 회사별로 예외 질환이라고 해서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든지 시술 아니면 아주 간단한 치료 이력 때문에 입원을 하셨을 때에는 정확하게 고지를 한다면 회사에서 판단하에 승인을 내주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제 고지를 다 해서 회사별로 승인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회사마다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심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세 번째 궁금증은 제가 취미로 주말에 자전거를 타는데 혹시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다 보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떤 또 궁금증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요즘에 주변에 주말에 나가보면 자전거 타는 분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자전거들 많이 가끔 타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고가 좀 의외로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답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자전거를 타면서 날 수 있는 사고가 일단은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상대방 뭐 재산이나 이런 것도 물건들을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내가 다쳤을 때, 자신이 다쳤을 때 그럼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좀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 이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이제 물건을 손상시켰을 때는 요게 이제 또 자전거에 따라서 원래는 무동력만 알고 계신데 즉 페달로 직접 굴리는 게 이제 무동력인데 아니면 뭐 전기 자전거도 많잖아요. 이걸 동력 자전거라고 하는데 무동력 자전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뭐 물건에 손상을 입히게 되면은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뭐 다치게 하거나 배상을 할 경우 그래서 이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동력은 이제 보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내가 다쳤을 때, 자신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첫 번째 이제 무동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뭐 상해보험이나 기존에 가입했던 실손보험이나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제 동력일 경우는 조금 상황이 조금 틀린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자전거를 탔다. 그러니까 뭐 주말에 가볍게. 근데 만약에 이제 계속 뭐 이걸로 출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배달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보상에서 제외. 그래갖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보상이 되고 이거를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되면 보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보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되는 가입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생명보험사. 이 생명보험사의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또 보상이 가능합니다. 좀 헷갈리실 텐데 이제 동력이냐 뭐 무동력에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무동력이면은 웬만하면은 다 되고 동력일 경우에는 일정 부분만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제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이게 자전거끼리 부딪히는 경우 뭐 사람이랑 부딪히는 경우는 있는데 간혹 이제 차량이랑 사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다 보상을 받는데 이제 무보험 차량이라든가 뭐 이럴 경우는 이제 보상을 못 받으실 수 아는데 그럴 때는 나나 내 가족들이 자동차 보험 다 가입하셨을 거예요.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 상해 특약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거마저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증권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내가 어떤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지 뭐 자동차 보험에 뭐 무보험 상해 특약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황을 봐가면서 타야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타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다음 궁금증은요. 암 기왕역자입니다. 완치 판정 후에 2년이 지났고 1년 전에 추간판 시술 받은 이력이 있다면 유병자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신데 저희가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유병자 보험의 알릴 의무 사항 첫 번째 질문이 5년 이내에 암이나 뇌나 심장질환 발생 이력이 없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병자 보험 시장이 정말로 많아졌거든요. 상품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5년 이내를 보는 게 아니라 1년 이내에 이제 수술하시거나 입원하셨던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3개월 안에 이제 신규 질병으로 확진받은 적이 있냐 없냐만 물어보는 상품도 현재 시중에서 판매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입 조건이 엄청나게 완화된 상품일수록 보험료의 할증은 정말 많이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좀 비싸게 가입을 하실 수밖에는 없으시지만 일단 가입 조건을 물어보신다면 가입은 가능하신 거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그 5년 이내에 암 수술 입원 이력을 보는 거 말고도 그 중간 단계인 3년 이내에 암이나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 발생 여부를 묻는 알릴 의무 사항 첫 번째가 3년인 상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완치 판정 받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 정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1년 정도가 지나신다라고 한다면 그 알릴 의무 첫 번째 3년 안에가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할증이 지금 말씀드렸던 1년 이내만 보는 것보단 덜 된 상품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기다리셨다가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라면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인생설계 원픽부터 궁금증 Q&A까지 해결을 해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